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양바바제의 타로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4월의 애정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놓여진 순서대로 A, B, C, D 군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 타입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랑이라는 주제가 걸맞게 들어와 있는데요. 자, 여기 옆에 보면 달의 표시가 있습니다. 4월에 연관된 애정운의 선상은 7월까지 그것이 연결이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먼저 나와 있는 순서가 어떤 새로운 만남을 나타냅니다. 어떤 대상을 발견하거나 그런 새로운 인연이 조만간에 들어온다 합니다. 그리고 그 들어온 인연은 그 어떤 상황으로 들어오느냐, 나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 동업자나 또 뭐 함께 하는 어떤 뭐 조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파트너 이런 관계로 일과 애정과 연관된 믹싱된 어떤 그런 인연이 들어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좋지 않은 소식이 들어옵니다. 그 상대방이나 내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부고의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조합이 좀 불완전해 보이기도 합니다. 함께 관심을 가지는 이성이 만나서 어떤 일을 도모하는 이런 상황으로 예를 들면 되겠죠. 그런데 자, 여기 갑자기 쐐기가 들어옵니다. 이 쐐기라는 것은 제3의 인물 또는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시기 질투해서 들어오는, 대시해서 들어오는 그런 좀 강력한 방해 요소다 이렇게 봅니다. 그 방해 요소가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함께 하려고 했던 어떤 프로젝트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입니다. 그 뭐 4월의 애정운을 보는데 뭐 초장부터 이런 소리 하나 하지만 그런 스토리가 카드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수월하게 살아가면 이런 스토리들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항상 셀제 원칙처럼 안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안 되는 것부터 안 되는 걸로 다 돼 있는데 그것을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자신의 의지와 또 노력과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 내가 사랑을 하려고 시동을 걸었던 그 대상과 함께 하려고 했던 것은 뜻밖의 방해자가 나타남으로써 유산될 확률이 좀 크다.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저 퀼터라는 그림으로 봐서는 비록 내가 마음의 손상은 있지만 또는 슬픔도 있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을 하는 데는 요즘은 사랑도 돈이고 사업도 돈이고 모든 것이 이 총알이 갖춰져야 이렇게 모든 것을 새롭게 추진할 수도 있고 판을 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쟁 속에 사는 거죠. 이 전쟁은 남녀 간의 애정 문제도 알고 보면 작전이고 전쟁이고 그런 것입니다. 애초에 내 사람이라고 있는 경우는 아담과 이브에만 그렇고 우리의 삶은 전부 다 임자가 있었던 사람, 과거가 있었던 사람 다 이렇게 좌충우돌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나만의 사람이 기다리고 딱 나타나는 경우는 좀 드물죠, 현실에서.
어쨌든 내가 그러한 그 애정운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제일 방해 요소적인 것이 금전에 무리가 없어야 이렇게 누구를 만나더라도 당당할 수가 있고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순의 운으로 봐서는 좀 자충우돌이 있지만 내 자신이 크게 그 물질적인 타격은 받지 않고 편안한 가운데 다시 평정을 한다는 걸로 나옵니다. 평정을 한다는 걸로 나오는데 오히려 중순운이 그 어떤 보이지 않는 대상을 만나는 그 운이 안정적입니다. 자, 이 벨이 울립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조금은 그랬지만 어떤 그 환경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거나 이 소문 같은 게 일어나면 이 종이 울리죠. 땡땡땡 하고. 근데 그 종은 가상의 종입니다. 그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누구가 하고 뭐 연애를 한다더라. 누구누구가 뭐 사업에 실패했다더라.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난다. 그 소문의 출처를 가보니까 북해가 나옵니다. 북해라는 것은 결혼식 날 주고받죠. 결혼을 하는 사람을 축하해 주러 갔다가 그 바톤을 이어받는 것 또는 신부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다 북해에 들어가죠. 북해라는 것은 결혼을 서로 약속을 하고 만나는 사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났는데 자, 그 사람을 만나 가지고 지내는 그 서로의 마인드를 보면 이 꽃이 활짝 펴 있는 곳에 이 이쁜 새가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이 새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뭐 송새라고 하는데 그것이 꾀꼬리인지 종달새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꽃 속에 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근데 이 새는 아주 순수하죠. 그래서 두 사람의 만남은 산전수전 다 겪은 나이라 하더라도 애정 문제만큼은 서로 마음이 순수하고 정화되어 있는 상태다. 세상 물정과 상관없이 서로의 그 어떤 교류를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나옵니다. 자, 밑에 그 애정운의 그 하순운으로 가서 이 메뚜기라는 그 존재가 나옵니다. 이 메뚜기라는 것은 희한하게 풀을 깔아먹고 벼잎을 깔아먹고 살기는 하지만 그 가날픈 풀잎에서 흔들거리는데 떨어지지 않고 균형을 잘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내가 만나는 그 대상이 나무처럼 튼튼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조금 뭐하게 표현하자면 너무 여리고 섬세하다. 그러니 이 터치를 그 사람과 지내는 그 과정이 말도 함부로 툭툭 던져서도 안 되고 좀 조심조심 애기 다루듯이 해야 된다. 뭐 그것이 늘 그렇다면 우리가 피곤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만들어가는 과정 처음이 좀 그렇게 조심스럽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내가 그것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할 만큼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는 내 주변의 멘토나 믿을 만한 대상,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좀 만나서 그런 전문적인 어드바이스를 좀 받아가면서 관계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해먹이 또 있습니다. 이 해먹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정집에는 해먹이 잘 없죠. 해먹은 그 외국에 여행을 가든지 어떤 리조트 타운에서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순의 애정운은 그 사람과 함께 미룰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뭐 그 정도면 우리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죠. 그런데 다시 한번 피드백에서 이 줄라이라는 그 7월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사랑이 정말로 정점을 찍고 이제
마음을 놓을 수 있겠다. 그 사랑이 이제 굳어진다 하는 계절을 본다면 여름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A타입의 4월 전 애정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B타입의 4월의 애정운입니다. 자, B타입의 4월의 애정운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정의 주제는 해피니스라고 하니 행복이 있죠, 행복. 그 애정의 우리가 기결점을 행복이라고 봅니다. 근데 행복의 기준은 개인별로 다르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자, 옆에 있는 카드는 그 계절 또는 그 기간을 나타냅니다. 제뉴얼이라고 나오니까 내년 1월 달까지 4월 달에 애정운이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먼저 이 화병에 꽃이 꽂혀 있습니다. 자, 이 화병의 꽃은 한계가 있죠. 꽃은 시들게 마련이죠. 그래서 연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B타입의 경우에는 그 연인으로부터 초장부터 그 실망감을 받게 된다. 연인이 나를 배신 때렸다는 게 아니고 그 대상이 그 나를 실망시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어떤 관계의 실망인가? 자, 먼저 다음 번으로 연결되는 게 위핑윌로라고 하는 게 이게 버드나무가 축 처져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나의 가정에 우리 집안에 어떤 슬픈 일이 있다. 좋지 않은 일이 있다. 또는 금전적인 문제로 또는 사업적인 문제로 가족이 좀 많이 슬퍼하는 상태, 침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하여 나의 연인이라는 대상이 좀 마음에 위로나 협조를 해주지 않고 지는 지대로의 어떤 시간이나 삶을 가지니까 내가 그 애인으로부터, 연인으로부터, 그 파트너로부터 실망감을 크게 가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발길을 끊어야죠. 그래서 4월에 이 좋은 계절에 뭐 애정운에 이런 신나라 까먹는 소리라 초장부터 하느냐 할 수도 있지만 운명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그 대상, 그 파트너와 관계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그러면 마이웨이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운명의 여신은 나를 위로해주고 나의 손길을 잡아준다는 네잎클로버가 보입니다. 이제 나에게 행운의 조짐이 왔다. 자,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이 새가 가지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뭔가를 기다리는 거죠. 어떤 소식을 기다립니다.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일까? 조마조마하죠. 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서류를 넣어놓고 기다립니다. 뭘 기다릴까요? 합격했다는 통보를 기다려야 되죠. 그러한 입장에 내가 놓여 있다. 자, 나는 두 가지 안을 놓고 기다리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뭔가 내가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고, 하나는 뭔가 내가 찾고 있는 어떤 뭔가죠. 찾고 있는 거. 그 찾는다는 것이 이게 애정운의 주제를 본다면, 그 나를 좀 실망시킨 사람 말고, 너 말고, 또 다른 어떤 사람. 또 이게 흐름을 이렇게 보면 이 B카드를 선택한 분들이 이미 나에게 어떤 그런 사람과 함께 지내는 과정이 있고 나는 내 삶을 이제 내가 중심이 돼서 너랑 나누는 것을 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마이웨이를 가겠다 해서 빨리 궤도에 내가 올라타니까 이 세상이 녹록지가 않죠. 또 내가 기다리는 것을 또 기다려야 되고 그러나 나에게 행운의 조짐이 있어서 어떤 그런 길한 소식을 내가 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무슨 길한 소식인가 하니까 그 다음 연장선상이 중순에 떠 있습니다. 자, 이 스태프라는 것은
지팡이죠, 지팡이. 자, 목동이 양을 몰 때 지팡이가 없으면 양들을 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그러한 그 스태프 같은 존재. 나에게 뭐 우리가 말하자면 이 지팡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위안이 되고 의지가 됩니다. 의지가 되고 그 지팡이가 상당히 많은 위험을 비껴가게 해주죠. 그 지팡이와 같은 목동에게 지팡이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새로운 연인이다 이러는 차원도 아니고 그것도 아닐 수도 있죠. 어떤 대상이 새로운 대상이 나타나는데 나에게는 귀인과도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귀인이 나타나서 나와 함께 내가 걸어가는 길에 길라잡이 역할을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길을 걸어갈 적에 그 길을 가르쳐주는 안내 가이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또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 미처 보지 못했던 것, 그런 것도 가르쳐 준다 하는 그런 덤이 있죠. 자, 그래서 그러한 기인을 상봉하게 되는 게 중순운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 음악이 깔린다 합니다. 이 하프라는 것은 천상의 하모니입니다. 천상의 소리. 그 대상이 정말 나의 정신에 어떤 멘토적인 입장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 사람의 얘기나 조언 이런 것은 정말 천상의 음악을 듣는 것처럼 나에게 또 다른 차원의 뭔가를 지평선을 보여주고 열어준다. 정말 주옥과 같은 얘기들을 해주더라 하는 겁니다. 살면서 이러한 인연을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만큼 나에게는 잠깐 내가 슬프고 외롭고 답답했던 순간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벗어나서 아주 차원 높은 영적인 내가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이라 하니까 뭐 귀신을 접하거나 뭐 조상을 만나고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멘탈에서 어떤 내가 원하는 그런 사운드나 어떤 그런 주파수를 만나면 이거는 남녀관계의 치졸한 애정 문제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자,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럴 때 아름다움이라는 그것을 붙인다 합니다. 그 대상으로부터 내가 정말 어떤 삶의 행복감 이런 것을 만끽하게 된다. 그러면 그게 뭐 사랑이냐 뭐냐 우정이냐 뭐 이렇게 따질 계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다 이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나는 정말로 천상의 하모니 사운드를 듣고 만끽하고 있고 건드리지 마라 하죠. 자, 다 스타까지 뜹니다. 별까지 반짝거리니까 이것은 그 사람이 제시한 어떤 그 길을 함께 갈 적에 성공이 보장된다. 성공이 보장되니까 뭐 더 이상 더 할 나위가 없죠. 옛날에 우리가 신바조에 뭐 굶어도 사랑만은 이거 아닙니다. 아주 새로운 지평을 이제 걷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순에 와서 이 개가 짖습니다. 이 개라는 독고라는 존재는 우리의 친구, 친지 이런 점. 나를 아주 가깝게 대하는 그 지인들이죠. 자, 그 지인이 어떤 충고를 합니다. 그 충고를 내가 잘 받아들여야 되겠죠. 겸허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아주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거예요. 상승세를 탈 때는 옆에서 폐하, 옆에 적군이 나타났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오죠. 양귀비와 함께 즐거운 보트놀이를 하는 현종의 귀에 옆집에 도둑놈이 들었다는 얘기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것을 들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개가 짖으니 이 개가 뭐 때문에 짖는지 정도는 좀 들어보며
좀 할 일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개가 짖는 그 내용 가운데 섬뜩거리는 그 눈길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직관력입니다. 나의 직관력. 직관력은 선은 이렇고 후는 저렇고 막 3단요법 이거 아닙니다. 순간 탁 떠오르는 거를 캐치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잘 잡으면 자, 내년 1월 달까지 이 행복이 이 애정운이 좋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요즘 말하는 말 맞다나 강아지 짖는 소리로 무시하고 그것은 느낌은 느낌일 뿐이야. 눈에 보이는 게 최고지. 이런 식으로 간다면 나중에 1월 달까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직관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순간 느낌을 탁 받아 캐치를 잘하면 그 성공이 오랫동안 보존이 됩니다. 자, 미국의 라스베가스, 그 라스베가스는 그 벅시라는 영화를 보면 그 일자무식인 깽단 두목 비슷한 그 사람 건달이 그 사막을 보고 순간 그 라스베가스의 그 신기루 같은 이것을 직감으로 탁 찍은 거죠. 그래서 오늘의 라스베가스가 생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공이 있을 때는 주변 사람의 조언도 물론 좋고 하지만 나의 직관력이 롱런할 수 있는 길을 만든다. 그래서 B타입의 애정운은 아주 기인을 만남으로 해서 내가 애정 플러스 행복감, 성취감을 느끼는 4월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자, C타입을 살펴보겠습니다. C타입의 애정 주제는 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웰스는 풍요로운 것이죠. 웰스라는 그 풍요의 어떤 깃발이 나붓기입니다.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인데 왜 애정운에 돈이 나오느냐? 돈 이꼬르 애정입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랑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죠. 자, 이 풍요의 깃발 아래에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너무 좀 생뚱맞은 주제 같지만 그런 영화와 같은 어떤 그런 스토리 반전이 C타입에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게 될까요? 자, 먼저 이 나비가 나옵니다. 이 나비라고 하는 것은 애정에 꼭 필요한 어떤 요소죠. 꽃과 나비. 자, 나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꽃과 나비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대상을 만나기는 합니다. 만나기는 하는데 자, 이 바로 옆에 이 양이 나타납니다. 이 순양이죠. 이 순양이라는 것은 이 카드를 선택한 분이 여성이라면은 그 순양과 같은 그 남성을 만나거나 그러한 사람과 함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사람은 상당히 완고하고 성격이 좀 공격적인 성격의 그 소유자입니다. 뭐 밥 있나? 줘봐라! 뭐 이런 식으로 좀 고분고분하게 나를 대하지 않고 그리고 또 뭐 하면 그거 뭐하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게 단편적인 예입니다만 좀 그러한 사람과 지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나의 어떤 운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것은 일단 4월에 서막을 알리는 어떤 그런 애정 문제적인 부분입니다. 또 예전에 그런 사람의 영향력에 내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도 됩니다. 어쨌든 그 남성이라고 하면 좀 고집스러운 여성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나는 지금 황골탈퇴하고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 황골탈퇴가 어떤 모습인가? 자, 애정운은 잠깐 뒤로 제껴놓고 나는 뭔가가 내 삶에 어떤 새로운 그 돌파구를 찾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잘 살기 위한 것이거나 성공을 위한 삶의 길을 나는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예전에 내가 묻어놨던 아주 오래된 어떤 그런 부동산적인 것이나 이런 것에서 이득을 보는 기운도 4월 초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종잣돈이 될 수 있죠. 자, 초순 운에 이 마운틴 로드라고 보입니다. 이 컨트리 로드가 아니고 마운틴 로드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갈 수 없죠. 셀파가 있거나 뭐 이래야 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좁다라고 험하고 힘든 길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만의 마이웨이로 해서 그 길을 헤쳐나가는데 정상으로 도달할 때 내가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낭떠러지 떨어져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이 그런 고개와도 같은 이 대꼬복고가 많은 경험을 초순에 할 것이다. 자, 그런데 갑자기 중순에 들어들면서 이 핸즈가 나옵니다. 손. 그 손길이 무슨 손길인지, 로맨틱한 애정의 손길인지, 나를 구원해주는 구원의 손길인지, 이거는 알 수는 없지만, 나를 도우는 손길이 쫙 운명적으로 나온다. 기인의 상봉이라고 해도 되겠죠. 자, 손길이 나오는데, 그 손길을 내가 잡게 되죠. 왜냐? 나는 내 혼자 고군분투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애정의 실종으로 내가 방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내 삶이 워낙 바쁘게 돌아가고 또 살아야 하는 어떤 그런 그 주제가 있는 반면에 또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삶의 목표를 성공으로 본다면 그 나의 일이 우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애정은 잠시 접어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의 종은 누가 올려줄 것인가? 자, 보니까 손길이 나와 있어서 손길을 잡았습니다. 손길을 잡는데 그 손길의 핵심은 누구냐? 이 추리가 나옵니다. 커다란 500년 묵은 당산나무가 나오는데 이것은 누구냐? 가족이라는 덩어리입니다. 가족. 가족이 나의 하는 일에 그 서포트도 되고 미래 비전도 되고 나에게 에너지 근원이 되는 힐링의 센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좀 말도 안 통하고 답답하고 완고하고 성질이 별난 사람과 티격태격 하느니 내 가족에 기여해서 가족의 힘으로 힐링을 하고 그 에너지를 얻고 해서 나는 열심히 살아야 한다. 이것이 그 봄이 지나가는 4월에 그런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뭐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식으로 계단은 적고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겠다 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멋진 기프트 박스가 와 있습니다. 자, 이 박스는 아주 멋진 장식이 되어 있고 또 이 훌륭한 박스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선물로 운명이 탁 던져주는 것입니다. 누가 갖다 택배가 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선물로 탁 보입니다. 그 상자는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열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상자는 판도라 상자와 같아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는 워낙 장식이 수려하고 멋지기 때문에 안에 허접한 게 들어있을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 상자는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운의 흐름으로 본다면 나의 어떤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 그 선물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하순으로 넘어가면 이 개미가 나옵니다. 이 개미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일이 산적해져 있죠.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사는데, 자,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생뚱맞게
전쟁을 막 벌이고 있는데 연인이 딱 나타납니다. 자, 이 로즈가 나타나죠. 이 장미라는 것은 우리 인간사회, 인류사의 영원한 로맨스의 아이콘입니다. 자, 말년에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내가 마음이 순간 허물어지고 다리에 힘이 풀어지는 어떤 그런 대상을 만난다. 그 사람의 손길을 잡는다. 그러니 이 박스도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그 운은 돌아가서 내년 1월 달까지 그 운이 연결이 될 것이다. 그 행복감이 젖어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웰스라는 카드가 거기에 어울립니다. 뭐 춥고 배고프면 사랑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내가 내 나름대로 정상 궤도에 올라서 쓰려고 할 무렵에 구원의 손길이 오면서 나는 가족과 함께 그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내 본연의 내 자세로 순수하게 열심히 일만 하고 살아갈 때에 하늘이 그러한 인연을 보내주고 선물도 보내주더라. 그래서 나는 이 초장에 나와 있는 완고한 사람은 그 완고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 나는 내대로의 삶을 펼쳐나가겠다 하는 이런 스토리로 C타입은 마무리 짓습니다. 자, D타입의 4월의 애정운을 살펴보겠습니다. 4월의 애정운에서 결혼이라는 결말만큼 좋은 단어가 없죠. 함축적인 단어죠. 뭐 다른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 삶은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좀 드라마틱한 요소가 많습니다. 거저 주는 게 별로 없죠. 어떤 사연이 이렇고 저렇고 얽히고 설키고 해서 어떻게 결론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냥 막 일사천리로 이렇게 간다면 우리 삶을 되돌아볼 가치가 없죠. 어려움도 겪고 또 슬픔도 겪고 이래야 그 즐거움과 안락함 이런 것에 만끽하는 어떤 그런 기분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기간이 6월까지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먼저 사다리가 떠 있습니다. 천상으로 올라가는 사다리. 나는 내 삶이 순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절차가 있죠. 다르게 보면 행운의 그 요소가 많다. 운이 좋다 이 말입니다. 아무나 사다리가 주어지지 않죠. 근데 이 사다리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3개씩 이렇게 올라가다가는 떨어질 위험성이 많은 게 사다리죠. 어쨌든 나는 내 삶이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된다 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다이아몬드 프로포즈를 받게 됩니다. 이 초순운에 일어나는 스토리죠.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프로포즈를 받는다. 이것은 청춘 남녀라 하면 좀 마음을 두근거릴 만한 일들입니다. 아주 좋은 사건이죠. 자, 그런데 이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냥 주는 일은 없죠. 자, 뭔가 이 방해 요소가 보입니다. 이 벨추라는 게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독수리는 먹이를 딱 노리고 몇 시간이고 그 대상이 죽기를 기다리죠. 자, 이것은 어떤 방해적인 요소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해적인 요소로 인하여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동요된다 합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금방 천상에서 내가 뭐 어떻게 즐길 것 같지만 그런 불안의 요소가 같이 찾아오더라. 또는 호사다마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보이니 마음이 자불안석입니다. 자, 그렇지만 운명의 시나리오로 본다면 이 좋은 훌륭한 나의 자리가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신부로 앉든지 좋은 신랑으로 앉든지 그렇게 보장되어 있는 자리는 있지만 왠지 모르게 그건 역시도
애정의 그 어떤 흐름을 타다 보니까 이런 방해 요소가 있더라. 그걸로 인하여 노심초사하거나 좀 불안한 요소, 마음이 우울해지는 어떤 그런 요소가 있지만 잘 극복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중순에 가서 거품이 가득한 그 빙수인지 음료수 그 상징이 나옵니다. 이건 역시도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이 원래 거품은 거더라고 하죠. 안에 보면 그 별로 맛도 없는 그런 게 막 들어있죠. 그러니까 기분이 많이 상하기도 하고 내가 어떤 그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 결혼을 앞두고 어떤 그런 방황이나 또 방해적인 어떤 그런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면 기분이 많이 상하죠. 자, 그런 데서 이건 쉽게 표현을 하면 내가 시련을 좀 겪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시련을 겪는데 나도 사람이니까 에이 뭐 이거 이제 그만 이렇게 할 바에는 때려치우자, 막 그만하자 이런 생각으로 일탈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늬가 화려한 화병입니다. 무늬가 화려한 화병에 내가 시선을 뺏긴다는 것은 잠시 내가 일탈적인 행위를 해서 나의 본연의 모습을 내가 까먹고 거기에 홀가닥 넘어간다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종교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취미거리가 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폐허원문이 나타납니다.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갖춘 여성분입니다. 주변의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지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 손길을 잡고 현명한 생각이 들도록 나를 타이르고 바른 길로 가야 하지 않겠나 다독여줍니다. 그 사람의 손길을 내가 잡게 되죠. 잡게 되어서 그 사람이 가자고 하는 그 길을 내가 가게 됩니다. 자, 그쪽으로 갔을 때 그 대상이 클로즈업 되죠. 자, 아주 멋진 콜리존 같은 개가 쫙 나타납니다. 자, 나는 나의 대상이 뭐 다이아몬드 받고 사다리 올라갔던 초장의 그 대상이 이렇게 클로즈업 돼서 나타나는 거죠. 정말 친구 같고 믿을 수 있고 그 나를 잘 서포트 해주는 그런 대상이 나타났죠. 본격적으로. 그 징검다리는 이 회오문으로 인해서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잠시 내가 그런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그 사람의 손길에 내가 마음을 놓는다. 자, 마지막으로 이 계란이 떠 있습니다. 이 계란이 아니고 둥지입니다. 둥지. 새둥지 같은 거죠. 나만의 안락한 둥지로 안착을 한다. 그러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죠. 그래서 D타입은 결혼이란 주제로 가는데 그 과정이 좀 드라마틱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주변에 훌륭한 인품을 가진 그 여성의 도움으로 또 그런 조언의 힘에 의하여 내 위치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복감은 6월 달까지 연장이 되어 있으니 그 행복감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4월의 애정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